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시경의 윤정도입니다. 오늘도 혼란스러운 하루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력주, 그러니까 기존의 주력주였던 시장을 견인했던 자동차, IT, 또 LG화학 이런 종목군들은 좀 눌려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철강, 또 조선도 오늘 눌렸구나. 해운주 이런 종목군들의 순환성의 흐름이 좀 강했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주도력을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실적이 뒷받침되고 시장을 견인해왔던 IT 종목군, 자동차 종목군의 3개월 동안의 횡보, 또 가격 조정 이런 부분이 굉장히 힘드셨겠지만은 이제는요, 미국 쪽도 마찬가지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말 기준에서의 극대형주의 IR 대부분 다 마무리돼 갑니다. 자, 자동차 업종군의 기준에서도 반도체 품귀 현상 때문에 나타난 그 주가 눌림폭은 이제 하방 경성 뛰고 있죠. 자, 이제부터는 지수를 제대로 견인할 시장 주도주를 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오늘 같은 날에도 HMM 추가적인 강세 속에서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러한 아주 뿌듯한 현금 확보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노란톡 국민톡에 오셔서요, 주도주는 주도주대로 비중 채워놓으시고 또 주변의 업종, 강세를 띠는 업종, 그중에 우리 같은 경우는 해운 업종, HMM 이런 종목에서 그러한 수익들 잡아가신다면 행복하시겠죠. 노란톡 국민톡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미국 증시나 유럽 증시나 또 아시아 증시 전부 연동돼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겠죠. 왜냐고요? 경기 동향에 대한 FOMC 회의 그 결과물들에 대한 그 시각에 대한 시장 해석들이 이제 재차 나와줄 그런 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일, 28일 양일간의 FOMC 회의, 이번에는 어떤 내용의 보따리를 풀어놓을까요? 어찌 보면요, 그 부분이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다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바는 오히려 긴축을 단행해줘라. 긴축을 단행할 정도로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미국 증시의 흐름, 미국 증시의 경기 동향, 여러 가지 내용들, 거기에 또 FOMC의 회의, FOMC 회의 한번 차분히 보시죠.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ED 산하에서 공개시장 조작에 관한 정책을 담당하는 위원회, 연방준비위원회 이사회 내에 또 다른 위원회의 기준에서 FOMC 회의라고 해서 그 회의를 단행한 이후에 거기서 이제 금리 정책이나 또 경제 정책 부분을 내놓고 있죠. 그 시각에 대해서 글로벌 시장은 전부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12명의 위원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의장은 이렇게 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을 견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되죠. 뉴욕의 연방은행 총재, 전체 주에서 이렇게 몇몇 분들만 모셔다가 그게 이제 순환성으로 계속 돌겠죠. 그죠? 위임하는 기간에 따라서. 뉴욕 연방은행 총재분은 부의장으로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2분 중에서 반반씩 나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장, 부의장의 역할이 또 거기서 부각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은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되죠. 한 번쯤.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매월 공개시장 조작에 대해서 정책 보고서를 발표를 하고 매월
그럼 회의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할까요? FOMC 회의는. FOMC 회의는 뒷부분에 보여드릴게요. 통화량의 추이에 따라서 공개 시장 조작을 정하고, 그 조작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좀 안 좋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기준에서 통화량을 회수를 할까? 지금 뿌려놓은 양적 완화 이 부분에, 그러니까 채권을 삼으로써 돈을 시중에 뿌려줬는데 이 돈을 다시 회수할까? 왜?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경기가 어려웠어. 뭐 때문에요? 서브프라임 때문이죠. 리먼이 아니고 서브프라임 때문에 미국의 주택담보모기지론 때문에 제3금융권 프라임이 있고 RTA가 있고, 프라임 80%, RTA 10%, 서브프라임이 10%. 근데 이 서브프라임 제3금융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서브프라임 쪽에 자산이 버블이 난 거죠. 그러니까 대출 부분을 신용도가 낮은 분들께 대출을 너무 많이 해주고 그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주택을 계속 사게끔 하고, 그 수요에 의해서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거품이 생겨나고, 그 주택 가격의 상승 때문에 예를 들면 1억짜리 집을 500만 원만, 내 돈 500만 원만 있으면 9,500만 원 대출받아서 사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억 500만 원만 돼도 100% 수익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두 채, 세 채 막 이런 식으로 수요가 급증을 하다 보니 모기지론이 그냥 포화 상태가 되고 주택 가격은 폭등 상태가 되고, 거기서 나온 잉여금 가지고, 그러니까 수익금 가지고 소비를 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경기를 살려놓은 부분도 있지만 나중에는 과열된 거죠. 결국 파생 상품이 터지면서, 서브프라임이 터지면서 리먼 브러더스, 공격적으로 그런 물량을 판매를 했던 리먼 브러더스라든가 베어스턴스라든가 이런 투자은행들이, 미국의 5위 안에 들어와 있던 투자은행들이 무너지면서 서브프라임, 그러면서 금리를 앞전에 최저금리였던 1% 수준까지 내려놨다가 그것도 안 돼서 제로금리 수준으로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요,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린다 할 정도로 돈을 뿌려버리죠. 누구 때? 오바마 대통령 정부 딱 들어오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일단 시장이 안정화로 돌아서는데, 문제는 그 당시 기준은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돈을 뿌려대도 야, 이 돈을 써야 돼? 이 돈을 써야 돼? 말아야 돼? 야, 일단은 미국이니까 식료품을 사러 걸어갈 수는 없고 차를 사야 되는데도, 야, 이거 미국 차는 이거 안전성도 있고 다 좋지만 너무 덩치가 크고 무겁고 기름을 너무 잡아먹고 나는 지금 이제 돈은 없어. 어떻게? 그래서 뭐 일본 차나 한국 차를 사야 돼, 소형차를요. 근데 일본의 엔화가 너무 세서 그건 필요 없고 그러면 한국 차를 막 사. 그렇게 되면서 돈을 덜 쓴단 말이에요. 아무리 양적 완화를 해도. 근데 이게 서서히 지표가 바뀌고 경기가 조금씩 바닥을 다지는 게 인식되고, 내가 원하는 업종에서 못 움직인다 할지라도 언제 우리가 뭐 포털 사이트가 쭉쭉쭉 이런 엄청난 실적을 낼 줄을, 또 게임 업체가, 온라인 게임 업체가 이런 어마어마한 실적을 낼 줄을 10년 전, 20년 전에 알았겠습니까? 그 산업 변화에 의해서 내 체감 온도는 경기가 좋다라고 생각 안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기가 서서히 개선되면서 소비 욕구가 터져 나오죠. 그 소비 욕구가 터져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의 효과가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돈이 돌기 시작하고 약간씩 자산에 거품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것이 아직까지는 기준금리가 제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과열되기 시작하면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계속 커지죠. 그것 때문에 일단은 미국 쪽에서는 일단 2% 수준을 1차적으로 지금 현재 기준에서 2%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1차적으로 긴축을 단행할, 또 금리를 움직여 볼 만한 위치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근데 지금은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번에 기준에, 이번 회의의 기준에서는 테이퍼링, 출구 전략, 긴축 이런 부분을 단행해야 옳지 않을까, 단행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견들이 제기가 되고 있죠. FOMC 회의에서 어떤 의견이 나올지 그걸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게 얼마 만에 한 번씩 움직여요? 대략적으로 회의는 몇 차례? 45일 기준으로, 45일 간격 기준으로 FOMC 회의가 열립니다. 그럼 1년에 몇 번 열려요? 자, 우리 능동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채널을 돌리실 이유가 없어요. 채널을 돌리면 FOMC 회의가 1년에 몇 번 열리는지 모르는 분들이 수두룩해. 근데 나 전문가야 하고 나와서 말도 안 되게 떠들어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이거 하나만 배우셔도 평생 주식 앞으로 200년 동안, 앞으로 300년 사실 거 아니에요.
그럼 200년 동안 주식하실 동안에 FOMC 회의 몇 번? 1년에 몇 번? 45일에 한 번씩이니까 1년에 몇 번? 여기 숫자가 딱 나와 있네. 오뚜기 몇 번? 빨리 채팅방에. 그렇죠. 쭉쭉쭉 올려주세요. 채널 돌려봐야 이것도 모르는 분들이 나와서 전문가인 양 말장난하고 거짓말하니까 여러분들의 자산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내용조차는 알고 있어야 무슨 미국의 국채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뭐 1.4%네, 1.5%네, 1.6이네, 1.7이네 이런 얘기를 듣고 판단 능력이 생기는 거죠. 금리 얘기는 매일 하면서 FOMC 회의가 몇 번 열리는지 모르면 되겠어요? 내년까지의 일정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27일, 28일,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28일, 29일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이 FOMC 회의 관전 포인트 이거 매달 나옵니다. 인터넷 조금만 뒤져도 나오고요. 증권사 보고서 조금만 뒤져도 다 나와요. 우리 연구원도 아냐. 직원분이 이렇게 잘해줬다니까. 예? 직원분들, 주식을 모르는 분들도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왜 못하세요? 결론적으로 이 내용들을 쭉 보시는데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 전략 부분하고 두 번째는 테이퍼링 시점이 언제일 것이냐.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으로 좀 강세를 띠는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 부분이 우려할 바 아니다. 2% 미만이다라는 얘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유럽 쪽은 사실상 양적 완화를 주춤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여론에 못 이겨서 또 양적 완화를 추가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언제 4월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 선거 당시 때 자, 저를 뽑아주시면요. 경기부양책 그냥 뽑아되겠습니다. 그건 뭐 트럼프 전 대통령 시즌이나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지금 이제 대통령이 당선인이 아니라. 그분들의 정책 부분이 어찌됐건 뿌려주는 그 기준을 일단은 잡은 거죠. 선거 전략에. 그러고 나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만 그 짧은 기간에도 경기가 더 살아났습니다만 일단 공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을 해야 되고 오히려 또 추가적인 정부 지원책, 경기 부양책 이런 부분에 돈이 뿌려지는데 FOMC 회의 때에 아무리 독립기관이라고 해도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있다 해도 정부 정책에 완전히 반하는 정책은 어렵죠. 그래서 월가에서는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 좀 테이퍼링, 출구 전략을 단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기준이었는데 그것을 조금 미뤘단 말이에요. 기준금리 얘기만 계속한 거죠. 기준금리 내년 이후 혹은 내후년에 올릴 거야 뭐 이렇게만. 출구 전략에 대해서는 조금 한 발짝 뒤로 물러선 분위기였는데 이번에는 그렇다면 과연 그 선거 이슈라든가 정책 이슈 다 지나갔으니 앞으로 진행되겠지만 좀 지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출구 전략을 단행할 것이냐 그 언급이 있을 것이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을 갖고 있을 것이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의 양적 완화 부분이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환율 영향이나 이런 게 있는데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요. 양적 완화해서 글로벌 시장이 깨졌나요? 중요한 건 주식시장이 올랐냐의 기준이잖아요. 올랐잖아. 올랐으면 됐지. 사상 최대치 신고가 내리면 됐죠. 뭐가 문제야. 두 번째 기준에서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 부분은 일시적인 현상의 기준이 높다라는 쪽이 여전히 연준의 시각이고요.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기저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확대해서 가지 말자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 이 단어 뜻 나오죠. 테이퍼는 폭이 점점 가늘어지다. 그 지표적이다. 그렇게 되면서 출구 전략을 의미하잖아요. 시중에서 나와 있는 채권을 되사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돈이 공급되겠죠. 유동성의 공급. 그 부분을 이제 더 이상 되사지 않고 오히려 시중에 돈을 흡수해버려. 어떻게 채권을 줘버리고 돈을 회수해버리는. 그런 전략의 기준을 잡으려고 한다. 그게 너무 빠르게 진행되면은 살아나는 경기를 둔화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전략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테이퍼링을 단행하는 시점, 그러니까 긴축을 단행하는 시점. 긴축을 단행하는 시점이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터지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긴축이라는 건 결론은 뭐예요? 너 죽고 나 죽자예요? 아니잖아. 바닥에서 이제 바닥을 다졌으니 올라올 수 있다. 파이팅 할 수 있다. 더 이상 주사 안 맞아도 된다. 영양제 보충 안 해도 된다. 이제는 홀러설 수 있다. 경기가 살아났다. 체력이 회복됐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악재입니까? 윤정두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이것이 긴축으로 의견이 나오고 시장이 조종을 받으면 그럼 악재가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2003년도 차트를 제가 오늘 안 갖고 나왔는데 2016년 긴축보다 더 센 게 뭡니까? 긴축보다 더 센 게 금리 인상이잖아요.
금리 인상, 기준금리 인상, 기준금리 인상. 무슨 뭐 채권 수익률의 상승, 채권 금리의 가격 상승 이거 말고 기준금리의 인상. 그게 언제였어요? 2015년 12월에 금리를 인상합니다. 얼마 만에? 2006년 6월 이후에 처음으로. 2006년 6월까지가 마지막 금리 인상입니다.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 마지막 그때 당시에 금리 인상을 하고요. 17차례 금리 인상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 근데 그때 당시에 2015년도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자, 올해는 꼭 금리를 인상할 겁니다. 2013년도에 출구 전략을 했고요. 2015년도에 이제는 경기가 더 좋아져서 이제는 기준금리를 올릴 겁니다. 그랬더니 2015년 내내 시장이 이런 횡보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밀릴 때마다 하락도 아닌데 눌릴 때마다 바닥 다질 때마다 금리 인상의 우려감 그런 단어가 세상에 어딨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단어를 지금의 동학개미처럼 쓰다 보니까 그게 진짜 우려감인 줄 알고 그러면 여러분들 주린 여러분들은 우려감으로 생각하지 아니라니까요. 금리 인상에 우려감이 없어. 금리를 인상할 정도로 경기가 좋다는데. 호재지. 금호 갑시다. 금호 요즘에 금호 석유 실적도 장난 아니잖아요. 금호 한번 갑시다. 금호 농담해라. 금호 금리는 호재다. 금리 인상이 어떻게 악재가 됩니까? 급격한 금리 인상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금리를 인상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6년도 1월부터 해서 어떻게 돼요? 금리 인상의 우려감? 아니 지표가 좋아서 올라가는데 금리 인상의 우려감은 무슨 얘기냐면 지표가 좋게 나와서 그러면 시장은 대부분이 강세입니다. 가끔씩 시장이 지표가 좋았는데도 차익 실현 때문에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뭐라 그러냐면은 아유 금리 인상의 우려감 때문에요. 지표가 너무 좋아서 시장이 밀려. 이게 무슨 말이야. 막걸리야. 그렇게 좋은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 지표가 좋아서 금리를 올릴 우려감이 있어서 시장이 조정받았대. 그런 말 같지도 않은데요. 제가 분명히 미리 말씀드려요. 그 시점 돼서 이번 주 돼서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테이퍼링 한대 긴축한대 나중에라도 금리 올린대 그러면 와 박수치고 야 이번에 그냥 조정받으면 다 내 거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야 이거 조정이야? 대세하락이야? 우왕좌왕하면 안 된다고. 이번에 특히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에 대해서 윤정도 혼자만 채널 다 돌려봐요. 다 악재라 그러고 뭐가 어쩌고 조정받는다고 그러고 윤정도 혼자만 무슨 소리예요. 대세 상승입니다. 결국은요.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가 글로벌 시장에 다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기준. 2015년도에 흘러갔던 내용들은요. 그 당시가 뭐가 있었어요. 그 당시의 악재 내용들은 그렉시트, 그리스의 유럽 탈퇴, 그 움직임, 그렉시트, 모라토리움 선언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이란의 핵 협상이 있었어요. 그 당시 기준에. 그 다음에 메리스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중국 시장의 급변동성이 있었어요. 말 같지도 않은 IPO를 통해서 물량이 터져 나오면서 거기에 중국 위안화의 IMF 바스켓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안화의 절하 부분의 시장 충격 일시적인 거죠. 그런 내용 때문에 변동이 있었지 금리를 인상하는데 경기가 좋아져서 지표가 좋아서 금리를 인상할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려감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받았다. 그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채널 꽉 붙들어 두시고 대세 상승 기조에서 만에 하나 긴축의 얘기 때문에 차익 실현의 욕구입니다. 차익 실현의 욕구가 이런 정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그거는 이야 엄청난 기회구나. 이런 기회가 세상에 내상에 어딨니?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이지만 기준금리가 제로 바닥금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된다? 모든 지표 부분을 고점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스타트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이제 본격적인 랠리의 기준이다. 그래야만 이런 캐본 같은 종목, 오늘의 변동성 종목 이런 것도 자신 있게 주력주 냅두고 딱 수익 기조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노란톡 국민톡 이어져서요. 이런 내용 가지고 나는 오늘도 캐몬 같은 종목, 나는 어제도 HMN 같은 종목, 나는 그냥 하이닉스 갈 수 있다 본다 해서 오늘 같은 날 탄력 가격 반발력 그 수익 잡아내실 분들 빠르게 참여하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들어올 수 있는 인원도 제한적입니다.
참여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투시경 2부 진행을 맡은 캐스터 권혜연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오늘 계좌 수익률은 어떠셨나요? 내 종목만 오르지 않는다, 교체할 타이밍인가 싶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전 투자 교육의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윤정두 전문가님 아주 알찬 교육들 진행해 주시고 있는데요. 이런 윤정두 전문가님과 직접 여러분께서 소통하실 수 있는 창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인데요. 오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번호 윤정두 샵 999, 윤정두 샵 999입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지금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들어와 주시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각종 자료들, 교육 자료들 모두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오픈 채팅방 지금 번호 입력하셔도 좋고요. 또는 지금 보고 계시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여셔서 인식시키시기만 하시면 쉽고 빠르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오늘 방송 끝난 이후 11시 10분에 무료 교육 강의 또한 진행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이 무료 교육 강의 링크도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주신 분들께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혜택들 여러분들께서 꼭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생방송 중에 여러분들께 출석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출석 체크 키워드 정두로 가겠습니다. 정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셨다면요. 이 출석 체크 키워드 정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다른 여러분들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오픈 채팅방 이 방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입장하실 수 있는 자리가 얼마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서둘러 주셔야겠습니다. 저희 생방송이 끝나면요. 이 오픈 채팅방 입장 마감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200분 자리도 채 안 남았습니다. 얼른 입장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오픈 채팅방 상황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1,305명. 지금 실시간으로 1,305명 입장해 주시고 계시고요. 자,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네, 무료 맞죠님께서 방송 끝나면 아무것도 없던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저희 방송 끝나고요. 정해진 시간에 이 오픈 채팅방에 교육 자료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종목 선물도요. 하루 3번씩 꾸준히 올라오고 있고요. 저희 전문가님 쉬시는 법이 없습니다. 주말까지도 올려드리니까요. 이 방에 계시면 되고요. 오픈 채팅방 이 방으로 들어와 주시면요. 이 방송 끝나고 온라인 무료 교육 강의 링크 이 방에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방이 맞는지 알맞게 꼭 체크해 주시고 들어와 주시고요. 이 썸네일 저희가 항상 고정적으로 같은 썸네일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사칭방에 주의해 주시고 우리 방이 맞는지 확인하고 제대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윤정두 전문가님 다시 한번 모셔서 오늘의 교육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노란톡 국민톡에 오면 뭐가 좋나요? 질문 많으신데요. 결국 뒷부분에 이제 교육을 좀 올려드리고 교육 자료를 같이 뿌려드릴 겁니다. 그 교육을 받으면 뭐가 좋냐고 이런 거죠. 뭐 다른 게 아니고요. 캐몬이라는 종목, 이 캐몬이라는 종목 2,300개 종목 중에서 오늘 상승률이 17입니다. 상승률 17이 13.0%. 장중에는 더 많이 올라왔었죠. 이런 종목의 기준을 어떻게 해요? 이 거래대금 이렇게 많은 3,890억의 거래대금과 함께 시세가 나오는 이 종목을 어떻게 해드려요? 오늘 개장 전에 이미 벌써 4월 27일 날 08시 51분에 여러분들께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교육해드리고 어제 야간에 올려드리고 기준거래량 7천만 주 기준 잡고 요 기준거래량 대비해서 시간별로 움직여주고 양봉이면 따라붙을 수 있다. 그 기준교육을 다 세심하게 해드린 거예요. 결국은 오늘 기준에 이러한 윗꼬리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 어떻게 해요? 차익 실현까지 다 잡아드리죠. 그죠? 교육만 받으시면은 저는 매수는 잘하는데요. 꼬리에서 차익 실현 못해요. 이거 내일 어떻게 될까요? 내일은 난 모르지요. 내일 일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8천만 주 터졌잖아요. 8천만 주 곱하기 80% 수준의 거래량이 수반되면 된다. 그 원리가 뭐냐? 지금 시간 없잖아. 11시 10분에 23시 10분에 온라인 교육 때 꼭 참여하십시오. 그럼 내일 기준에 최소 6,500만 주가 터져줘야 캐몬은 변동성이 10% 수준이 나올 수 있다. 6,500만 주 터져야. 그러면 그 6,500만 주 터질 때 장 끝나고 6,500만 주 볼 거예요? 아니죠. 다시 보시면요. 액세스바이오 같은 경우가 오늘 5천억의 거래대금이 터졌어요. 5천억의 거래대금 터지고 이렇게 액세스바이오는 1,000만 주만 거래대금 터지면 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거래량이. 그러면 요 기준에 예를 들면 9시 반까지 얼마? 20%
거래량 얼마 몇 주? 그러면 200만 주 그리고 양봉. 그럼 조금 전에 캐몬 같은 경우 6,500만 주의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고 했으니 9시 반 기준에서는 얼마가 터져 있어야 돼? 20%니까 1,300만 주 거래량과 양봉. 우와 1,300만 주요? 오늘 8천만 주 터졌잖아요. 그런 기준점을 배우시고 대처하시면 이런 종목군들 다 잡아낸다는 거죠. 오늘 우와우 얘도 음봉이네요. 그 음봉 속에서의 수익 기준 잡아내는 법. 마찬가지입니다. 저런 소형주의 기준에서 또 변동성이 큰 종목에서 나는 버거워요. 난 직장 다녀야 돼요. 나는 내 본업 해야 돼요. 나는 안정적인 게 좋아요.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엔지니어링 어제 기준에서 6.7을 오늘 추가적으로 또 움직였죠. 어제 기준에서 6.7을 오늘 또 움직였잖아. 어제 17% 변동성 윗방향으로 줬었던 이수 앱지수 오늘 눌려치면 어떻게 돼? 시간에서 또 폭등 나와버렸어요. 결론적으로 이 삼성 엔지니어링의 이 추세 범위의 기준의 거래량 그 거래량에 대해서도 우리가 교육 다 받았죠.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의 기준에서의 1월 이후에 2021년 1월 이후에 상승률 기준의 포스코의 요 상승률 얼마 안 된다고 26%가 나쁘지 않은 거래량이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흐름 중에 포스코의 흐름 이 기준에 포스코입니다. 언제? 3월 24일 대바닥권 얼마입니까 저게? 30만 원 전후 그 이하 그때 기준에서 설정해 드리고 그때 방송에 잡아드리고 그러고 나서의 흐름 3월 말이면 요자락이에요. 3월 말이면 요자락. 잘 안 보이세요? 3월 말이면 요자락이라는 거예요. 요자락. 여기서부터 이 강세 흐름 주도주로 못 잡아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IT 자동차 못 가고 얘만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대신에 우리가 뭘 봤습니까? 해운에서 발주를 하니까 조선에 후판 들어가야 되니까 철강 그런 기준점에서 같이 연동되는 포. 그중에서 HMM 12조가 넘는 시가총액의 HMM 한번 갑시다. 흠흠흠. 내일 어떻게 할 거야 HMM. 흠흠흠. HMM 흠흠흠 한번 갑시다. 내일 HMM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궁금하신 분들 흠흠흠 눌러주세요. 그동안 HMM 때문에 1월 말부터 지금까지 윤종 대표님 때문에 수익 많이 났어요. 고마워요. 흠흠흠. 오늘 노란톡 국민톡에서는 전략 매도 사인도 주셨는데 그건 뭐 윤종두가 드리는 게 아니라 매직 계산기를 통해서 기준 좀 잡아드린 거잖아. 내일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에서 좀 눌렸는데 뭐 괜찮을까요? 뭐 괜찮습니다. 주봉 기준에서의 추세 범위 여전히 살아있고요. 월봉에서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러한 HMM의 수익률 14,000원대에서부터 올 1월 말에서부터만 따져도 그게 지금 38,000원. 우와. 거의 뭐 200%에 가까운. 우와. 중간에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 200%. 거기에 철강주는 그 애는 조금 못 미치죠. 그잖아요. 해운, 조선, 철강으로 이어진 부분. 우리는 해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교육용으로 들여다보고 추세 범위 기준 잡고 또 캔들에 대한 기준 잡고 오늘 아침에도 8시 51분에 시간에서 또 어제는 시간의 거래대금 1위 그리고 상승 오늘은 시간의 거래대금 2위에 또 강세예요. 내일 또 어떤 내용으로 흐름이 나올지 거래량 기준 얼마? 200만 주 기준 그대로 잡아내시고 들여다보시면 된다는 거죠. 오늘은 200만 주가 안 터졌어요. 그래서 변동성이 안 나온 겁니다. 내일 200만 주의 거래량만 수반되어 준다면 그렇다면은 이러한 장악형의 기준에 이게 얼마? 23만 원 기준입니다. 이게 13만 원 죄송합니다. 13만 원 기준. 예? 우리가 12만 원대부터 전략 기준 잡아드렸잖아요. 뭘로? 장악형으로. 캔들 한번 갑시다. 캔들 시간 없어 진짜. 캔들 빨리 캔들 이런 도서 자료 주세요. 이 캔들 도서 자료 가지고 나 공부하고 싶어요. 캔들 선착순 200명까지만 12개 방에 12번째 방도 이제 1,500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거의 인원 다 차고 있어요. 캔들 광고쟁이들 광고 들어와 봐야 캔들 우리가 올리니까 네 광고는 다 위로 밀려 올라간다. 오지 마라. 캔들 도서 자료 그냥 한 권 통으로 쫙 뿌려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캔들 자료까지 그렇게 해서 여기서부터면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얼마의 기준이에요? 요자락이잖아요. 요자락 13만 원 12만 원 여기서부터 16만 원을 훌쩍 넘겨주는 그런 흐름까지 이거 안 잡아내실 거예요? 내일 당장 상한가 종목부터 해서 불기둥 HMM부터 해서 주력주 하이닉스부터 해서 전부 내게 시뻘겋게 물들이셔야죠. 그죠? 노란톡 국민톡에 선착순 이제 몇 명 안 남았습니다.
선착순으로 무료로 참여해서 교육자료 받고 교육받고 이러한 뜨거운 종목 받아내서 계좌 수익 내실 분들만 들어오십시오. 참여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캐스터 권혜연입니다. 역시 우리 윤정두 전문가님 오늘도 아주 알찬 교육 진행해 주시고 있는데요. 자, 아실 분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저희 윤정두 전문가님 저력이 어마어마하십니다. 항상 수익률로 증명해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 무료로 지금 입장 오픈해 드렸죠. 이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신 여러분들께서 직접 수익률로 경험하셨습니다. 자, 우리 윤정두 전문가님 교육 자료 나눠드리고 이렇게 교육해서 얻어낸 수익률, 오늘 따끈따끈한 자료입니다. 바로 자료 화면으로 한번 만나볼게요. 오늘 아침 공략 종목입니다. 캐몬이 26.15% 상승했죠. 오늘 신규 공략 종목이었는데 바로 상한가에 가까워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엑세스바이오도 17.65%, 이 종목 역시 신규 공략 종목이었는데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4.90% 상승해서 누적 수익률 28.25%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노란톡 교육 종목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포스코가 5.66% 상승해서 누적 수익률 26.19% 기록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역시 3.90% 상승하면서 누적 수익률 19.29% 기록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역시 3.77%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 잡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방송 교육 종목 볼게요. HMM 4.01% 상승했죠. 누적 수익률 162.94%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3.42% 상승하면서 누적 수익률 24%를 돌파했습니다. 네, 방금 확인하신 것처럼 이런 빵빵한 수익률 우리 윤정두 전문가님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계좌에 빨간불을 켜줄 윤정두 전문가님만의 특급 노하우. 궁금하시다면요.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해 주셔서 선착순으로 교육 자료 받아가시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진행되는 교육과 자료도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윤정두 전문가님요. 불기둥 가는 종목만 주시는 게 아니라요. 매직 계산기 역시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종목의 진입과 수익 실현까지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얼른 입장하셔서 선착순으로 자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생방송 중에만 무료로 오픈해드리고 있고요. 오늘 방송 끝나면 이 오픈 채팅방 입장 마감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다면요. 얼른 입장하셔서 이 모든 혜택들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다시 윤정두 전문가님 모셔서 오늘의 교육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노란톡에는 잘 들어오시는데 23시 10분부터 있는 온라인 교육에는 또 잘 못 찾아오시더라고요. 노란톡에 딱 들어오셔서 자료도 다 받으시고 아니 온라인 교육 어떻게 받는 거예요? 23시 10분부터 한다면서. 만약에 새벽에 재방송 보신 분들은 아니 녹화 방송 어디서 보는 거야? 당장 내일 아침에 그냥 우리가 LG전자처럼 12월 23일 날 상한가 가고 또 1월 8일 날 현대모비스처럼 장중 상한가 가고 그 종목군들이 지금 많이 눌려져 있지만은 그러한 극대형주에서의 상한가 가는 나 이런 종목군들로 불기둥 한번 세우고 싶어. 그러시면은 노란톡에 빨리 오셔가지고요. 하이닉스 같은 종목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내 자산이 훼손되지 않으니까 좋아요. 뭐 어차피 강세 흐름을 연출해주고 수익을 줄 건데 그 수익을 준다면 나는 뭐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 수익을 바탕으로 해서 나는 이번에는 놓쳤다 할지라도 그 다음 범위에 제2의
한강교 말고 HMM. 에? 저희 어렸을 때는 혜은이 씨의 제2 한강교 미칠 뭐 이런 노래 재밌는 노래 많았어요. 제2의 HMM 발굴해서 들어가려면은 SK 하이닉스처럼 이런 종목에서 이런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주도력을 다시금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종목에서 내 원금 지켜내고 수익까지 잡아내서 그 다음 범위에 또 단기 공략주 수익 종목 이렇게 잡아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올해 예상치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9조 순이익이면 내년이 14조 4천억입니다. 그러면 주가가요 20만 원 수준에 있더라도 내년 순이익 기준으로 잡는다면 PER이 뭐 10배 수준밖에 되지가 않아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한 기준점들의 컨센서스 상향되는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 좀 잘 보시고 IR에서 어떠한 전망치가 나오는지도 좀 보시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노란톡에 올려드리는 이러한 기준점, 편입 기준점 설정 잘 보시고, 그러고 나서 일봉의 기준입니다. 아유 이거 뭐 이렇게 약해요? 그게 아니죠. 주봉의 기준에서 보시면 1월 달에 고점 부분들, 그죠? 10월, 11월, 12월, 1월 이렇게 축돼 있는데 여기서부터 쭉 들어 올려놨던 흐름, 3월 달에 사상 최대치 고점의 흐름, 사실상은 1월 달에 고점을 넘겨놓은 흐름의 기준이 됩니다. 14만 원에만 놓여져 있더라도 숨 돌릴 수 있고 자신감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14만 원이 좀 멀리 보여질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흐름이 나쁜 흐름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전서구형의 월봉 캔들 혹은 여기서 더 들어 올려지면은 상승 잉태형의 월봉 캔들 긍정적입니다. LG 디스플레이 마찬가지죠. 지금 뭐 오늘도 여러 가지 뉴스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온라인상에서 추가 교육을 해드릴게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고 시간 내에서 살짝 큰 강세를 띄워줬는데 거래량이 당연히 800만 주 이상 터져줘야 됩니다. 거래대금이 2천억 이상은 꼬박꼬박 나와줘야 돼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죠. 1000만 주, 1500만 주씩 터져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24,000원대부터 교육을 최근 들어서 해드렸던 내용, 그 내용보다 더 강세를 띄워야죠. 그럼 오늘 기준에서는 이게 뭐예요? 매집에 대한 기준이란 말이에요. 매집에 대한. 이거 잘 보세요. 이게 매집에 대한 창고 동향 보여드리잖아요. 600만 주를 이틀 만에 샀어요. 약 2% 가까운. 그 흐름들을 오늘 기준에서 또 보여드렸죠. 11월 18일, 4월 26일 노란톡에 장중에 다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1,450만 주 뺏겼다. 그럼 주식수가 얼마예요? 3억 7천만 주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약 5%에 가까운, 조금 더 사면 5% 돼버리는. 매수 평균 단가가요. 양쪽 외국인가 쌍끌이에요. 쌍끌이 드뭅니다. 전부 외끌인데 쌍끌이 기준에 21,500원 정도 수준의 기준. 이런 내용들의 교육 자료들을 전부 드린다 그랬죠. 매집에 대한 교육 자료. 매집. 매매매. 여기 있잖아요. 이게 2007년도 도서에 벌써 이미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매집이 이제 5% 넘어가기 시작하면 목표 주가 이 정도 잡을 수 있다. 50% 잡게 되면은 21,500원, 뭐 22,000원 잡아버리니까 옆으로 더 들어온다 치고 그럼 33,000원에 목표 주가 설정되죠. 와우. 대박 아니에요? 매집. 매매매매 한번 갑시다. 매집. 매매매매. 매집에 대한 이 정형화되어 있는 자료 좀 나도 좀 주세요. 나도 교육받고 싶어요. 이 자료만 있으면은 우리는 그냥 목표 주가 설정할 수 있고 LG전자 같은 종목군들도 다 잡아낼 수 있다. 매집. 매매매매매. 매매. 아까 캔들 도서도 준다 그랬고 매집 자료도 준다 그랬고 이거 다 내놓으세요. 윤정두 거는 세상에도 없고 우리나라에도 없고 윤정두의 노하우를 정형화시킨 겁니다. 어디 가서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거예요. 34년 주식한 윤정두가 22년 동안 여러분들께 공중파부터 해서 케이블 경제TV부터 해서 쭉 다 멘토링 서비스 해드리고 그리고 수익률 대 지금 프로필만 쫙 나오잖아요. 8번 우승하고 그 8번 우승해서 책 12권 쓰고 그 책 12권 내용입니다. 이걸 가지고 교육교재 만들어서 증권사 모든 증권사 임직원분들 그리고 대학 가서 강의 그리고 한국거래소에서 유일하게 윤정 초청받아서 강연을 2005년도에 그런 윤정두가 이 교육 자료를 그냥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리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12월 16일 날 얼마에 97,300원. 그러고 나서 또 눌렸어요. 뭐가? LG전자가. 그러더니 이 LG전자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자, 걱정하지 마세요. 5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의 누적 수급이요. 915만 주입니다. 주식수가요. 1억 6,360만 주짜리입니다. 그럼 몇 프로? 5.5%. 내가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총 몇 주가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퍼센테이지가 나오죠. 7천억 원을 매수했어요. 5.5% 매수하고 LG전자 평균 단가가 외국인만 매수했잖아요. 8만 원.
그럼 8만 원에 30% 5.5%니까 얼마? 10만 4천 원. 그리고 50%면요 12만 원. 이거 12월 23일 날 9만 원대에서부터 그냥 상한가 빵 얼마? 11만 9,500원. 사랑해요 한번 갑시다. 사랑해요. LG화학도 오늘 90만 원 공방해줬고 LG전자도 17만 원 재공방해줬고 사랑해요. LG 힘 한번 빠바박 내보자. 사랑해요. 빨리요. 12월 23일처럼 상한가 못 가겠어? 못 가면 그럼 점진적으로 급등 나오면 되죠.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는데 실적 어마어마합니다. 주변에 있는 해운 때문에 조선 때문에 철강 이런 흐름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실적의 기준에서의 흐름. 그렇게 해서 이러한 LG전자의 주봉의 기준에 보시면 요게 상한가 가는 기준이에요. 매집 다 돼 있고. 그런 흐름이 LG 디스플레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5%에 가까운 그런 흐름이 수급으로 지속 유입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4월 6일부터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드리고 있죠. 이번 달 양봉의 기준 계속 잡아드리고 있죠. 2만 6천 원대에서도 갖고 나오고 지금 2만 7천 원대죠. 이러한 흐름들을 왜 못 잡아내세요? 노란톡 국민톡입니다.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시간 없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캐스터 권혜연입니다. 자, 이제 오늘 남은 방송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아쉬우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 지금 무료로 입장 열어두었고요. 윤정두 샵 999 번호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여셔서 인식시키시면 보다 쉽고 빠르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 입장해 주시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각종 자료들, 교육 자료들 매일매일 받아가실 수 있고요. 종목 선물도 매일매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종 혜택이 가득한 오픈 채팅방 지금 여러분 얼른 입장해 주셔야 하고요. 저희 방송이 끝나면은 이거 방 입장이 마감됩니다. 자, 오늘 지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입장해 주신 여러분들 출석 체크 한 번 더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출석 체크 키워드 2310입니다. 자, 2310이 뭘까요? 바로 오늘 방송 끝나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무료로 교육 강의 한 번 더 진행해 주시는데요. 이 교육 강의 시간이 오늘 11시 10분, 23시 10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키워드 2310 이렇게 할 거고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방송 끝난 이후에도 무료 교육 강의 들으러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무료 교육 강의 오픈 채팅방에서만 링크 나눠드리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 입장해 주셔서 들어오셔야 지금 이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 교육 강의 링크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무사히 입장해 주신 걸로 알고 오늘 남은 방송 우리 윤정두 전문가님과 함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시간이 없습니다. 빠르게 일단 진행을 해볼게요. HMM입니다. 이 HMM의 1월 이후의 누적 수익이고 11월 이후는 어마어마하죠. 이런 HMM의 경우도 매집이에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매집이 5% 이상의 매집이 단행돼 있는 그런 이유는 순이익의 실적 범위가 계속 상향됩니다. 컨센서스가 지금 2조 3천억까지 또 올라와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12조인데 순이익이 2조 3천억. 지속성이 있겠느냐에 여러 가지 의구점들이 있지만은 뭐 현재 기준에서는 이러한 수급들 외국인들이 어제 또 추가적으로 200만 주 그렇게 되면 1,700만 주. 근데 아쉬운 거는 오늘 또 매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혼란스러운 수급 과정 속에서 손바뀜 그걸 어떻게 대처할 거냐는 거죠. 그 평균 단가를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평균 단가 기준에서 목표 주가는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거죠. 거기에 그 전에 200만 주 프로그램 매도 나올 때 그 주력 창구의 기준 대비 당일날 26일날 수급 범위의 흐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고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는 프로그램 매도가 개장 초부터 나왔죠.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160만 주를 개인들이 떠안았습니다.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졌고요. 거기에 주력 창구인 한투가 오늘 일정 범위의 차익 실현을 했고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1.5에서 3% 수준 결국은 37,000원에서 36,500원 또 혹은 36,000원까지 해서 차익 실현 평균 36,500원 700원에는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해놓고 보자. 그 기준은 이런 거잖아요. 이런 자료들. 이 자료도 받으셔야 되겠죠. 이 방송 자료. 왜? 고점을 못 잡는다면서요. 고점을 못 잡는데 고점을 잡아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기준을 잡아드리잖아요. 자, 한번 마지막으로 더 갑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 없어요. 선착순으로 빨리 들어오셔서 자료 받으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캐스터 권혜연입니다. 저 이제 방송 시간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윤정도 샵 999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지금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찍고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오시면요. 저희 윤정도 전문가님 24시간 내내 쉬시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교육해드리고 있고요. 자료도 나눠드리고 매직 계산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밤 11시 10분에 무료로 온라인 교육 강의 진행해 주시는데요. 교육 강의 링크 이 오픈 채팅방에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제 남은 자리가 얼마 없어요. 여러분 얼른 들어오셔서 이 혜택 모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윤정도 전문가님 다시 한번 모셔볼게요. 조금 전에 HMM의 차익 실현에 대한 기준, 거래량의 기준 이걸 잡아드렸어요. 그 교육 자료를 또 무료로 오늘 받으셔야죠. 오늘 받으실 게 캔들 자료 받으셔야죠. 또 방금 보여드린 매집 자료 받으셔야죠. 또 차익 실현에 대한 거래량 자료 받으셔야죠. 지금은요. 갭에 대한 기준을 또 설정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갭이란 무엇인지. 이것도 시간이 없잖아요. 20, 30, 10분에 이 내용들을 또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갭 자료, 갭 자료. 이런 내용들은요. 사실 어찌 보면 포털에서 보실 수 있어요. 다만 윤정도가 가장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놓은 겁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데이터예요. 다만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급징갭이 나오면 중간갭 혹은 측정갭이라고도 불림. 예상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금융투자협회 자격증 시험 보는 곳 있죠? 금융투자협회에서 발간한 도서 교육 자료, 시험 교육 자료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기 이상이 없어요. 번역을 더 이상 안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갭에 대한 설명은 그냥 급징갭이 나오면 목표 주가 설정할 수 있다. 어떻게가 없어. 그냥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거를 훔쳐다가 자기 책인 양 딱 책 놓고 갭입니다. 제 거 배우세요 해놓고 남의 거 갖다가 윤정도는요. 객관적인 데이터 갖다 놓고 갭에 대한 그런 목표 주가 설정 보면 어떻게 되는지를 딱 이렇게 만들어서 20년 전부터 이렇게 만들어서 34년의 노하우를 이걸 가지고 이게 교육교재로 증권사 임직원분들부터 전부 교육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대학 강의부터. 이 자료를 무료로 드린다고. 이거 가려버릴 거야.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세요. 어디서? 지금 들어오셔서. 결국은 주봉에 대한 갭 이렇게 딱 갭 표시해놨죠.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의 위치. 갭이 발생될 수 있고 고점을 넘길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의 위치. 이거 갭에 대한 목표주가의 위치. 높이를 설정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결론적으로 1차적으로 요 높이만큼 36,000원, 38,000원. 정확히 38,000원까지 목표주가 그대로 치고 돌리고 그러고 나서의 흐름이 됐죠. 결론적으로는 추가적으로 주봉의 갭이 또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 갭 상승 이후의 흐름이잖아요. 41,000원까지로 목표주가 상향. 앞부분의 흐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고점 대비 눌림목이 있었으니 그 전날 10% 이상의 상승을 우리는 오버슈팅으로 보자. 그날 만약에 꼬리 달렸으면 꼬리 달린 날 차익 실현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 다음 날 고점 대비 1.5, 2% 밀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전량 차익 실현하고 그러고 나서 수요일 날 또 들여다보면 되잖아요. 왜? 목표 주가를 열어놓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모멘텀이 실적 모멘텀. 두 번째는요. 모건 스탠리 지수. 그래서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 지수에 편입되는 부분, MSCI 편입되는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수급 요인. 거기에는요. 또 매각에 대한 내용도 일부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지금 매집이 돼 있는 추세 범위에서 매수 평균가가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이 HMM은 당분간 더 들여다볼 수 있어요. 다만 우리는 제2의 HMM을 지금 딱 쥐고 있죠. 이게 이제 언제 불꽃을 뿜느냐의 기준이에요. 당연히 주도주에서도 엄청난 흐름이 나와야죠. 자, 23시 10분에 온라인에서 뵙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였습니다.